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요. 나 좀 죽여줘. 이러한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사 두 가지를 소개하고 이것이 주는 시사점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암투병 20년 지기에게 부탁한 것이 나 좀 죽여줘라는 말씀이고, 또 간병하신 분이 미이라 같다. 자기가 사랑하던 분이 10년 동안 병수를 하다 보면 미이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나 좀 죽여줘. 암투병 20년 지기 부탁에 진짜 죽였더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죽여줘라고 했는데 정말 그 지기가 20년을 지켜보면서 너무 안쓰러워서 실제로 죽음을 도와줬는데, 그것이 살인이 돼서 실제로 재판에 불려가서 실형을 받았다라는 기사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비록 피해자의 부탁이 있었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피고인은 가족은 아니지만 장기간 같이 산 동거인으로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촉탁살인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 노력을 했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들의 문제라면 어떨지 굉장히 심각한 이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만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아픔을 줄여주려고 했던 것, 그리고 피해자가 가족도 없이 그 피고인에게 의존하며 생활한 점, 그리고 언니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양형 이유를 조금 줄였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실제 사회에서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아라고 숙제를 던져주고 있지만, 실제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언니에게 힘든 부탁을 하신 분, 또 그리고 그 부탁을 들었어야 했던 분들, 오롯이 단 두 분이서 맞이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도 씁쓸하고, 앞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상당한 경우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그런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여기에 대해서 댓글을 살펴보니까요. 그 편안하게 죽을 권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락사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실제로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고, 최근 언론조사에서도 여론조사에서도 보니까 대략 상당수가 안락사는 필요한 거 아니야라는 그러한 암묵적인 합의는 있다라는 기사를 봤지만, 이것이 실제로 법제화되고 실제 사회에서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특히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특히 종교적인 관점에서 너무나도 중대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굉장히 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이라 같다. 10년 병수발 아내의 잔인한 반전이라는 다소 굉장히 슬프고 가슴이 먹먹한 그런 기사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 그렇지만 오랜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간병을 했다. 그리고 우발적이었다. 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이제 감옥에 가지 않은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먼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제 주위에서도 이런 분들을 많이 뵈는데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죠. 특히 간병살이라는 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제 지인인 경우도 7년 넘게 혼자서 병수발을 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적인 활동을 단절하는 걸 얘기합니다. 심지어 본인의 결혼이나 본인의 삶 자체를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7년이 지나고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 지인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이런 말도 조심스럽지만 뭔가 어머님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본인은 굉장히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지인은 30년 넘게 병수발하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굉장히 먹먹하죠. 삶 자체가 그 환자에게 그 옥매여 있는 삶인데, 그 삶이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됐을 때 그것을 끊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호스피스 연명 중단에 대한 이런 법도 발제되고 실제로 대법원 판결과 실제로 적용되는 것까지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특히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갖는 갈등,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재판의 현장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요. 환자 부양에 대한 지원안이 절실하지. 간병에 효자 없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당신이 병수발 10년 해보고 나서 비난하려면 비난해라. 이런 말은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치매 환자를 모셨거나 이런 분들의 가족들의 자조 모임 같은 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그분을 모신다는 것은 나머지 병수발하는 사람의 삶 자체가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숨통을 틔우는 시간은 간병인 선생님이 잠깐 도와주는 그 시간, 이런 것들이 숨통을 틔우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돌본다는 것이 주는 여러 가지 그 감정 교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돌볼 때 부모님이 자식을 낳고 그 행복감에 몇 년을 돌볼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됐을 때 삶이 루틴이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현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이들처럼 뭐 몇 년 안에 끝나고 유치원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오롯이 혼자서 특히 경제적인 능력 없이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변에 굉장히 늘어날 거고요. 왜냐하면 죽는 분들의 비율이 태어나는 분들보다 더 많고 그다음에 1인 가구의 수는 늘어나고 있고 치매 환자도 노인 중에 10%가 되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악순환이 되고 있으면서 이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할 수 없는 삶 이야기인 죽음을 말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숙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도 필요하고요. 법 체계의 보완도 필요하고요. 이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저도 최근에 주변에서 여러 분을 뵈면서 그 속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3년 이상 연구회를 하고요. 연구회를 하고 그 안에서 또 활동을 하고 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설득 작업이 있고 서로 그 법이 그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유예 기간을 주고 이것이 사문화가 되지 않기 위한 또 다른 노력들이 필요하고 결국 시민의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웰다잉 문화운동을 이렇게 엿보면서 알 수 있었는데요. 법 하나도 이렇게 한 10년 이상의 누군가의 헌신과 그 노력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의 삶, 특히 시니어들의 삶, 죽음을 앞두신 분들, 그리고 혼자서 그 오롯이 담당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간병인들의 어려움, 간병 가족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촘촘한 연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속에서 노력하시는 분들께 우리는 응원을 하고 단순한 피상적인 생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분들 입장에서 어떤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는 그래서 지역사회가 돌보고 함께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